22쪽에 몰에 대해서 원자, 분자, 이온 이런 애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의 목금 단위로 사용하는 게 몰이고, 1몰에 해당하는 수는 1몰이라고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야. 1몰이라고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넘버.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해서 이런 그 기호를 써요. 얘는 수를 말하는 거죠. 넘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쓴 거죠. 아보가드로 넘버를 1몰이라고 하고,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엄청 많은 수죠. 엄청 많은 수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수가 결정이 됐냐면, 탄소 12짜리,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12g 속에,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정확하게 12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로 정의를 하고, 1몰에 포함된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것은 실험적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거나, 결정이 되는 어떤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결정에 아무튼 밀도 같은 게 있을 거야. 밀도. 이 탄소의 밀도가 있거든요. 그 밀도는 작은 그 결정 모양에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밀도라는 거는. 이 결정의 형태를 가지고 이 결정 안에 입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원자량은 또 알거든요. 원자량. 원자량이랑 비교해 가지고 6.0 곱하기 12, 23승계라고 하는 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결정한 거다. 셀 수 있는 수가 아니거든,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기 때문에 1초에 100개씩 세도 6.0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다 세려면 200조 년이거든요. 200조 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는 건 아니고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얘네들을, 근데 12g 안에 1몰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12g 안에 1몰이 들어있다. 12g 안에 1몰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자, 어떤 애든 1몰은 6.0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얘의 원자량을 얼마로 정하냐면, 얘 원자량이, 탄소 10의 원자량이 10이야, 12. 11.000, 10입니다.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질량 B이기 때문에, 원자량이 예를 들어서 1인 애가 있다. 원자량이 1인 애가 있다. 수소 같은 건 1에 가깝죠. 1이죠. 1인 애가 있다. 그러면은 걔도 똑같이 1몰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1g이 되죠. 1g. 요 의미가 중요한데, 왜냐면 12g, 그러니까 1몰계만큼 모이면 12g이기 때문에 12인애가 1인애가 1몰계만큼 모이면 1g이 되죠. 왜냐면 질량비가, 이게 질량비니까 11의 1이라는 게 질량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몰만큼 모이면 몇 g이냐,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만큼의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1몰계만큼 모이면 원자량만큼의 질량이 됩니다. 원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만큼의 질량이 되는 거죠. 1몰계가 모이면 분자량만큼의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몰 단위로 해야지 쉽게 그 환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1몰 단위로 해야지 쉽게 환산이 가능해집니다. 질량으로 환산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로도 환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거, 분자
1몰은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맞고요. 자, 이게 물 분자가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는 한 분자당 수소 원자가 2개씩 있으니까 분자가 0.5몰 있으면 수소 원자는 1몰 있는 거죠. 1몰. 한 분자당 2개 있으니까. 프로페인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프로페인 한 분자에 3 더하기 8 해서 11개의 원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11몰이 있는 거죠. 11몰의 원자가 있는 거죠. 그죠? 염화나트륨 2몰에, 염화나트륨 2몰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애들이 2몰 있다는 거죠. 요 애들이. 근데 이온은 2개가 있는 거야. 요거는 사실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한 분자에 2개의 이온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얘기는 못하지만 얘네 하나에 2개씩의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이온 전체는 4몰 있는 거고, 그죠? 수소 원자 2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이렇게 물어볼 때 원자수라고 물어보면은 2몰에다가 이 개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몰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수소 원자 2몰에는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그게 이제 2몰이 있으니까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얘기해도 되는데 과학적인 표현 방법은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답은 그냥 곱하기로만 해놨네. 요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 이산화탄소 2.5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는 한 분자당 2개씩 들어있으니까 일단 5몰이겠지. 5몰. 근데 몰수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5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야 이제 원래 곱하면은 30.1이겠네요. 요게 답이긴 해도 3.01 곱하기 10의 24승계로 대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학적인 표기 방법으로. 요거는 한 이온당 3개의 이온이 있는 거기 때문에 3몰이죠. 3몰. 그쵸? 3몰인데 몇 몰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니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3을 곱해야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18.06 곱하기 10의 23승계일 테니까 1.806 곱하기 10의 24승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밑에 정답에는 그냥 곱셈식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죠? 넘어갑니다. 자, 이해가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뒤쪽에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빨리빨리 전환이 돼야 됩니다. 실수가 없어야 되죠. 처음에 염화나트륨 1몰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몰씩 들어있죠. 그래서 총 2몰이 들어있는 거고, 자, 몰과 질량.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화학식량은 원래 단위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람 단위를 붙이면은 된다. 이게 이렇게 전환이 쉬워진다는 거죠. 1몰의 질량이. 원자량이 12인 탄소의 1몰의 질량은 12g이고, 분자량이 17인 암모니아의 분자 1몰의 질량은 17g이고,
왜냐면 12 대 17의 그 질량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수면 질량이 진짜로 12g 대 17g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산칼슘은 화학식량이 100이다. 이런 것도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다 써주긴 하는데 더해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럴 시간이 사실 별로 없거든. 그래서 탄산칼슘은 화학식량이 100이다. 암모니아는 17이다. 요거를 나중에 수능 보기 전까지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100입니다. 100.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몰 있으면 100g이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다. 이것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1몰이 있으면 44g이죠. 이산화탄소 분자량 44죠. 12 더하기 2 곱하기 16이니까 44입니다. 탄산칼슘 100, 뭐 암모니아 17, 이산화탄소 44 이런 것 좀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O2는 1몰이 이제 분자량이 30이니까 30이고, 물은 18이고, 구리는 64고, 구리는 분자량이라고 표현 못하죠.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NaCl도 이제 58.5다.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은 그냥 g만 붙이면 되고, 만약에 2몰이다. 그럼 2배 하는 거죠. 3몰이다. 그러면 3배 하는 거고. 자, 탄소 원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분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 항상 읽어야 돼. 원자냐 분자냐. 이게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원자네. 원자는 16g이 맞네. 만약에 산소에게 분자다 이렇게 써 있으면 산소 분자가 O2잖아요. 그러면 1몰이면 32g 되는 거예요. 괜히 이런 데서 실수하시면 안 되고. 메테인 2몰과 산소 1몰의 질량은 같다. 이거는 분자가 써져 있는 거죠. 말은 산소라고 하지만 진짜로 산소라고 말하고 그거의 존재 자체가 O2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산소라고 하면은 O2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데 산소 원자다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산소다 이러잖아. 그러면은 O2야 O2. 수소다 이러면은 그냥 H2예요. 수소 원자다 이래야지 수소 H고.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12 더하기 1 곱하기 4잖아. 16이잖아. 16 곱하기 2죠. 16 곱하기 2죠. 그래서 이제 32g이고, 요거 분자량이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32잖아요. 근데 그거 1몰이기 때문에 32g이죠. 네, 맞네. 2번에 맞죠? 이산화탄소가 44야, 44 분자량. 네, 44g이면 1몰인데 88g이기 때문에 2몰이죠, 2몰. 일단 몰수로 환산하시고, 근데 원자 수를 물어봤어요. 한 분자당 3개의 원자가 있으니까, 이거 틀렸네.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원자가 한 분자당 3개가 있기 때문에 2몰인데, 2몰이면 일단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의 분자가 있는 건데, 한 분자당 3개의 원자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써줘야 되죠? 이거 틀렸죠?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해 안 가면 바로 질문 좀 해주시면 좀 좋겠네요. 예. 자, 물질의 질량과 아보가드로 수와의 관계.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야. 입자 한 개의 질량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1몰의 질량이 된다. 근데 1몰의 질량이 결국에는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랑 같은 거죠.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원래 g을 붙이는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g만 붙이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몰의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입자 한 개의 질량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한 개만 알고 싶으면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아니면 화학식량을 어떻게 하면 돼? 이거로 나누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왜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 그 질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한 개가 몇 g이냐. 예, 이걸 알고 싶으면 이산화탄소 원자 한 개가 몇 개냐. 이만큼 모이면은 12g이니까 12g을 얘로 나누는 거죠. 그럼 대략 앞에만 계산하시면은 한 2 정도 나오잖아. 2 정도. 1.99인가 봐요. 1.99.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 이건 지수 왜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이렇게 역수관계로 되어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는 요렇고, 근데 그게 만약에 1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요거 곱하면 12g 나와야 되죠. 이게 사실 이거는 얘는 그냥 10이라고 쓰면 되죠. 12. 약 12로 표현됐는데 이게 원래 정의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스의 원래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10이라고 쓰면 되지. 얘를 요렇게 바꾸는 거는 말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하여튼 이런 관계는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는 있다. 자, 물질의 질량 구하기. 1몰의 질량을 물어보면 화학 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된다. 근데 2몰의 질량을 물어보면 2배를 하면 되지. 2배를. 개수가 2배만큼 더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물질의 양인데 이제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질량을 얘로 나눈다. 근데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해. 몰 질량이라고 하긴 하는데 몰 질량이 화학 식량이야. 화학 식량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1몰의 질량을 쓰냐? 화학 식량에 원래 그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단위가 없어요. 어떤 단위가 없어서 이 몰 질량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일 수가 있어요. 1몰당 몇 g이다. 1몰당 몇 g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화학 식량이야. 1몰당 몇 g이다. 요거를 분자량을 물어보면 그냥 18이라고 말하는 거고, 화학 식량이냐 아니면 이제 1몰의 질량이냐, 이거의 몰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1몰당 18g이다. 1몰당 18g이다. 그래서 얘를 54g인 애를 이 몰 질량으로 나누면 3몰이 있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죠. 물론 이거야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거고, 얘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 뭐 크게 그냥 화학 식량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유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런 이제 분자량이나 이런 애들이 원래 단위가 없고 그렇긴 해요. 자, 근데 요런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 풀려면 분자량은 16이고 얘는 44야. 메테인 이산화탄소는. 그럼 1g에 포함된 분자의 양. 이 전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요거를 보통 몰수를 뭐 n이라고 쓰고요. n이 몰이죠, 몰. 그 다음에 얘를 분자량이나 몰리큘러 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m이라고 씁니다. m은 이제 그램 퍼 몰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웨이트니까 질량 단위로 W를 씁니다. 요거 아셔야 돼.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식량은
n분의 W, n분의 W. 요거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거야, 사실.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거든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 화학 식량은 n분의 W입니다. 1몰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그래야지 1몰에 해당하는 질량 나오죠. 요 공식을 꼭 아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바꾸면 이제 n은 n분의 W가 되는 거고.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W는 질량은 화학 식량의 몰수 곱한 거고. 요거 꼭 요거 알아야 돼. 그래서 요런 게 자주 나오는 게 1g이라고 이제 주어지면 W가 n분의 n은 n분의 W인데 W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g에 포함된 분자량은 원래 16g이면은 1몰인데 1g이면은 16분의 1몰만 있는 거야. 44g이면 1몰인데 1g이면은 44분의 1몰만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 1g에 포함된 분자량은 분자의 양은 분자량 말고 돼요. 1g에 포함된 분자의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를 해. 1g에 포함된 분자의 양은 분자량에 반비례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1g에 포함된 그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 그러니까 44g이면 조금만 있어도 금방 1g에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44면. 근데 메테인이 분자량이 16이니까 이산화탄소보다는 좀 많이 있어야지 1g에 채워지는 겁니다. 1g에 포함된 전체 원자의 양은, 이거는 이제 요게 분자니까 5를 곱해서 전체 원자수, 5라는 거는 이제 요 안에 있는 한 분자당 원자수죠. 한 분자당 원자수 곱해서 나눠 이제 표현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CO2가 3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3을 곱하는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구성원자의 개수비는 1대4고요. 1대4. 이건 1대2. 그런데 질량비는 얼마냐? 질량비는 1이 10이죠. 탄소가 10이죠. 12대 4 곱하기 1이니까 질량비가 3대 1이 되죠.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탄소와 탄소는 12대 1 곱하기 10이지. 이게 1 곱하기 12. 2 곱하기 16. 3대 8이다. 탄소와 산소는 3대 8. 자, 1g의 메테인과 1g의 이산화탄소에 포함된 분자수비는, 일단은 1g에 포함된, 그러니까 얘가 n은 n분의 w인데 w가 1인 거다. 그쵸?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분자수비가 16대 1 대 44대 1이 되는 거고, 그럼 11대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얘.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1번 물 2몰과 이산화탄소 1몰에 포함된 산소 원자의 질량 같다. 자, 산소 원자가 2몰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도 산소 원자가 2몰 있는 거잖아요. 원자가 원자의 원자량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질량 같은 거죠. 그렇죠? 메테인 8g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테인의 분자량을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 12 더하기 4 해가지고 16. 8g이면은 몇 몰 있는 거예요? 0.5몰 있는 거야. 왜냐면 1몰일 때 16g이니까. 그럼 전체 원자의 양은 이렇다. 그러니까 2분의 1몰 있는데
한 분자당 원자는 5원자 분자죠. 지금 5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원자 양은 2분의 5몰 있는 게 맞죠? 원자 양인데 지금 뭘로 물어본 거죠? 질량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자, 암모니아는 14 더하기 3 해서 17인데 34g은 2몰 있다라는 뜻이고, 암모니아 분자의 양은 2몰이 있는 게 맞고, 수소는 한 분자당 3개씩 있으니까 6몰 있고, 질소 원자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얘가 2몰 있으니까 질소 원자의 몰 질량은 14g/몰이에요. 거기에 2몰이 있으니까 1몰당 14g이니까 28g이 되는 거죠. 되시죠?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금방금방. 자, 몰과 기체 부피. 그러니까 질량하고 몰하고의 관계를 알아본 거 지금까지군요. 예, 질량이랑 몰하고 어떤 관계식이 있냐 이거 알아본 거고, 기체의 부피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 기체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기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서 빈 공간이 많다라는 거야. 기체는 빈 공간이 많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가 이제 생각해낸 건데, 아보가드로가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이게 그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같은 수의 원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소가 H2인데 0도씨 1기압에서 요 네모란 부피 안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O2가 이렇게 커져, 이렇게 입자 커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빈 공간을 채우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게 네 개가 그대로 있어요, 진짜로. 요 부피 안에. 암모니아도 4개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4개 있고. 입자 하나하나는 커질 수는 있는데 실제로 크기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약간씩. 근데 이게 액체나 고체 이런 애들일 거면 빈 공간이 거의 없으니까, 얘가 만약 입자 커진다 그러면 진짜 부피가 커져요. 진짜로 부피가 커집니다. 이렇게 고체 같은 경우에 똑같은 개수가 들어있어도. 근데 기체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입자 수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분자의 수가. 요 아이디어가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0도씨 1기압에서 1atm 1기압이죠.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 22.4리터가 됩니다. 믿으시고 22.4리터가 돼요. 0도씨 1기압의 1몰의 부피가 22.4다. 그래서 기체 22.4리터 안에 1몰이 들어있어요.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 22.4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지 그 식용유통 그런 거 아나? 뭐 이렇게 말통이라고 하는데, 또 요만해. 요만한 거 통이 22.4리터인데 그 24리터지. 그건 24리터다.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공간 안에, 그 정도 되는 공간 안에 1몰의 기체들이 있어요. 1몰의 기체. 22.4리터 안에 1몰의 기체가 있다. 그러니까 뭐 1리터짜리 그 우유팩 사이즈 알잖아. 그런 게 한 22개 정도 있으면
그 안에 기체 부피가 어떤 기체든 간에 1몰에 있습니다. 1몰. 물론 0도씨 1기압이에요. 이게 뭐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0도씨에서 우리가 잘 생활을 안 하니까 뭐 25도씨 1기압 아니면 뭐 15도씨 1기압 그러면 이 부피가 좀 늘어나긴 해. 샤를 법칙 이런 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그건 이제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되고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뭐 25도씨에서 1몰의 부피가 24리터다. 그러면 24로 하시는 건데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 부피는 22.4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기체는 또 엄청 편리한 게 뭐냐면 부피만 알아도 몰수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체는 사실 질량 재는 게 까다롭거든요. 기체는 질량을 재는 게 까다로워. 액체나 고체는 질량 그냥 빈 용기에 재도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지만 기체는 질량을 만약에 내가 기체 질량을 재야 된다. 기체가 들어있는데 질량을 그 다음에 빈 용기의 질량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보통 잴 때 항상 기체가 들어있잖아. 이게 질량으로는 기체 부피를 재기가 되게 기체의 그 질량을 재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뭐 부력 뭐 이런 것도 막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피로 환산하는 부피로 실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부피로 이제 몰수 이런 걸 알아내는 게 훨씬 더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22.4라고 하는 거를 단위를 쓰면 이런 거죠. 22.4리터가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단위 22.4리터 퍼 몰이야. 물론 0도씨 1기압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예제에 보면 20도씨로 나왔죠. 20도씨.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간 만큼 1몰의 부피도 늘어난 거야. 24리터로. 걔가 12리터가 있대. 12리터의 메탄이 있대. 그러면은 1몰일 때 24이기 때문에 10이면은 0.5몰이 되는 거죠. 0.5몰. 물론 이걸 단위로 써가지고 지금 12리터가 있는데 1몰당 24리터다. 0.5몰이죠. 자, 그 다음에 기체 밀도와 분자량. 밀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22.4리터 안에 지금 20도씨로 하나요? 20도씨로 하네요. 그러니까 24리터 안에 1몰씩 들어있어요. 24리터 안에 1몰이 들어있어요. 근데 1몰의 질량이 뭐야? 1몰의 질량? 그게 분자량이야. 1몰의 질량이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에 그람수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부피 안에 질량은 분자량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밀도가 곧 분자량이랑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기체는 이거 기체다.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부피가 22.4리터 있으면은 1몰만큼 있어요. 1몰만큼 있으면 1몰의 그 분자량에다가 그람수 붙이면 돼요. 그래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 문장을 아셔야 됩니다.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게 다 문제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자, 옆에 1번 0도씨 1기압에서 메테인이 11.2리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 외우셔야 돼. 이건 안 알려줬어요. 22.4리터라는 거 하는 거 외워야 됩니다. 그럼 11.2리터는 0.5몰이에요. 이거 0.5몰. 메테인의 질량이 분자량이 지금 그 12 더하기 4에서 16이잖아. 16.
1몰이면은 16g인데 0.5몰이기 때문에 8g. 수소의 원자의 양은 한 분자당 4개씩 있으니까 2몰, 0.5 곱하기 4에서 2몰. 탄소 원자의 질량은, 탄소 원자는 0.5몰 있죠? 0.5몰 있고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12지, 12g/몰. 곱하면 6g. 아시겠어요?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기체의 분자량에 관계없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같다. 맞아,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가 없어요. 고체나 액체는 종류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밀도 말고 부피가 달라집니다.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달라집니다. 근데 기체는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 내용이야. 요 내용으로 문제를 엄청 구워서 내는 거지. 물질의 양, 몰수는 만약 입자 수를 안다. 몇 개 있다, 이거 몇 개 있다, 이걸 알면은 몰로 고치려면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자, 화학 식량은 N분의 W예요. 몰수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근데 N은, 몰수는 화학 식량분의 질량. 1몰의 질량으로 질량을 나눠주시면 몰수가 나오고, 기체는 특이하게 1몰에 22.4L이기 때문에 기체의 경우에는 22.4 L/몰 분의 부피. 그러니까 뭐 22.4L 있다. 그럼 1몰이고, 44.8L 있다. 그럼 2몰이고, 그렇죠? 요거를 환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제 분자량이 30인 에테인이 있네요. 에테인의 2몰의 입자수로 물어봤다라는 거는요, 개수를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인데 여기 2배 있는 거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질량 1몰당 30이잖아. 그러면 질량은 60g인 거죠. 부피는 아무 말이 없는데 이렇게 내주면 안 돼요. 부피는 왜냐하면 0도씨 1기압이다라는 조건을 달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0도씨 1기압이면은 44.8L가 되는 거죠. 0도씨 1기압이면. 자, 요거를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물질 1몰의 질량과 부피. 일몰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계획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염화나트륨 고체고, 얘 고체고, 얘 물이고, 에탄올은 액체고, 물이 아니라 액체고, 기체고, 풍선, 뭐 이런 거 필요하네. 자, 뭐 내신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만약에 염화나트륨이나 물이나 에탄올 이런 거는 질량을 측정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쉬우니까. 근데 헬륨이나 산소 이런 거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질량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진공 상태 용기를 뭐 그게 몇 그램이냐 이런 거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하네. 그래도 사실 풍선은 이제 이게 탄성이 있어가지고 엄밀하게 따지자면 풍선보다는 뭐 피스톤이나 이런 게 더 좋긴 한데,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외부 압력에다가 이 풍선의 탄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이제 뭐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무시했을 경우에는 산소나 헬륨 이런 애들은 부피를 측정하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질량을 측정을 하면 뭐 어떻게 했지? 아, 풍선의 지름을 이용해 가지고 했구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했구나. 그래서 이제 1몰에 해당하는 질량들을 다 이렇게 알아봤다라는 거네요. 1몰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군요. 염화나트륨은 질량 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의 질량 저울을 보면서 58.5g을 재면 돼요. 그럼 이게 1몰이고 구리는 64g을 재면 됩니다. 물도 그게 재면 됩니다. 용기에다가 부어서 액체도 상관없어요. 부으면 돼요. 질량을 재면 됩니다. 물론 사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밀도나 이런 거 환산해가지고 부피로 재는 게 더 편리하긴 한데 뭐 이건 지금 준비물이 저울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재면 됩니다. 근데 산소는 22.4리터를 불어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지름이 35cm가 되게끔 불어 넣으면 된다 이 소리죠. 헬륨도 그렇다는 소리고, 이거는 뭐 내신에서는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 계획을 해봐라. 아니면 이제 수행이나 이런 거에서는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자, 1번에 표를 완성하는 건데 영도 7기압이네요. 산소가 30이고 얘는 14 곱하기 2니까 28이죠. 이걸 보고 해야겠죠. 얘가 16g 때 이거 0.5몰이죠. 왜냐면 32g 있어야지 1몰이기 때문에 얘는 28g 있으니까 1몰이 맞고요. 0.5몰이 있으면 부피는 11.2L 차지하는 거예요. 1몰이 있으면 22.4L고 영도시 1 ATM에서 액체 에탄올 1몰의 부피는 22.4L다. 액체잖아, 액체. 대충 이거 맞다라고 하거든. 액체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에탄올의 밀도가 뭐 1은 아니지만 에탄올의 46이네. 에탄올의 분자량이. 그러니까 뭐 한 46ml 정도? 그거보다는 크겠지. 물론 이제 물보다는 밀도가 작으니까 대충 한 50ml 정도. 리터가 아니라 22.4L 액체 22.4L면 엄청 많은 거죠. 액체입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의 산소와 헬륨의 기체에 포함된 분자량은 같다. 분자의 양, 몰수는 같다. 맞아요. 온도와 압력, 부피가 같으면 기체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27쪽 이거 다 배운 거긴 해. 이게 몰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 뭐 질량이나 기체의 부피나 이런 걸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몰로 바꾸시고 나머지 다른 애로 바꾼다. 몰을 거쳐서 가면 된다. 몰수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된다. 과학 돋보기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구해보자. 실제로 옛날에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진짜로.
영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L이고요.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의 그람수를 붙인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영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 X가 있는데 5.6L래. 질량을 이제 열심히 해서 잰 거죠. 어떻게 쟀대요. 그러면 이 분자량이 얼마냐? 5.6L는 4분의 1몰이야. 4분의 1몰일 때 질량이 4g이었대. 그럼 1몰이면 16이죠, 16. 그럼 분자량은 16 이렇게 쓰면 돼, 16.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기 때문에 분자량은 16. 물론 이제 비례식 이렇게 세워서 열심히 해도 되는데 금방금방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뭐 화학원 수능 볼 때 30분 안에 20문제 푸는 건데 바로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어떤 기체 X가 10L가 있는데 10g이래요. 근데 산소가 10L가 있는데 20이래. 근데 산소 분자량은 아셔야지, 30이라는 걸. 그러니까 같은 부피면은 같은 개수가 있는데 32 이내가 20g이야. 그러면 10 이내는 16이었던 거죠, 분자량이. 분자량이 16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개수가 있는데 30 이내가 20이에요. 질량이. 그러면 10g에는 분자량이 반이었던 거죠. 왜냐면 같은 개수가 있으니까. 10L 안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16이라고 하면 되지. 16g이 아니라 16이라고 쓰면 되죠. 요거는 메테인의 경우가 많죠. 메테인이 16이기 때문에. 메테인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학 문제는 어찌됐건 이런 보기들 있잖아. 이런 예시들이 실제 분자량에 해당하는 문제로 항상 내게 되어 있어요. 있지도 않은 걸 사실 내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걸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16인회가 이제 메테인이었을 거야. 뭐 다른 애가 또 있나? 16인회가.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에 분자량비가 밀도비랑 같다. 분자량비가 밀도비랑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고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개수에 해당하는 질량 비율이 분자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부피를 22.4라고 하면 영도씨 1기압에서 1몰이 들어있잖아. 1몰의 질량이 되죠. 1몰의 질량. 근데 1몰 질량이 분자량이잖아. 분자량. 그래서 밀도랑 분자량은 비례관계다 이거죠. 비례관계다. 자, 그래서 5리터의 질량이 8g이래요. 근데 이 부피가 다르네요. 부피가 다르면은 둘 중에 하나 맞춰주셔야지. 그러니까 얘를 5리터라고 생각해. 5리터. 5리터일 때는 11g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얘 분자량 원래 얼마야? 44죠? 그러니까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8대 11은 물론 5분의 8이지. 5분의 8 밀도니까 5분의 11이고 분자량의 비례관계니까 x 대 44 밀도는 분자량의 비례관계야. x는 11분의 8 곱하기 44 48에 32죠? 근데 32내가 O2야. 그래서 얘네 아마 O2를 가정하고 문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자,
되셨죠? 여기까지 내용이고, 내용은 이해가 되면 사실 별건 없어요. 그냥 비례야, 비례 다. 내용은 다 비례입니다. 이 기출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를 좀 풀고 할 거예요. 기출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조금 하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 이건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이점 테스트 한 다음에 할게요.